네, 오늘 특강의 제목은 에너지가 소진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할 수도 있고 소진할 수도 있는데요. 어,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전되면 왜 충전되는 것인가? 또 소진되면 왜 소진되는 것인가? 이런 진짜 이유들을 알아야 우리가 에너지를 돌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기가 빨린다. 에너지를 내가 소진한 것 같다. 많이 소진했어.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런데 과연 기를 빨렸다는 것이 그 사람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통찰들 여러분께 아낌없이 이 특강을 통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 바로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즉, 생각 방식입니다. 어떤 단순한 단편적인 생각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패턴, 생각하는 방식, 생각해 왔던 나의 누적된 선택, 이런 것들이 느낌을 만드는 것이죠. 즉, 나의 생각의 우주가 나의 느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의 주장이 아니라 제 후반부에 가면 아주 검증된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통한 판단이 뭐예요? 해석이고요. 그 해석들이 누적되면 결국 우리는 이 해마에 있는 여기 이제 장기 기억 또 자동 반응 이 해마에 저장이 돼서 자동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것이 누적되고 반복되면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적인 판단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시스템화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은, 이 판단은 어디에 기인되어 있을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 받아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기빨린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그것이 진짜 기를 빨리는 거냐, 이 말인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판단을 내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그 생각, 기빨린다는 생각, 또 어떤 분들의 그런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살아온 의식, 어떤 경험, 제가 일부러 의식적 경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식적인 경험, 어렸을 때부터요. 쭉 누적돼 왔던 경험들, 선택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석했던 기억들, 이것이 플러스 무의식적으로 학습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라는 존재의 자아와 그 자아의 생각법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그 존재 때문에 에너지를 뺏긴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에너지를 소진시킨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제가 한 80% 정도의 확률로 말씀드립니다. 100%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자체가 내 에너지를 소진시키거나 또 스트레스 받음도요. 그런 생각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서 계속 내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뭐 감정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생겼을 때 뭐 계속 자동 반추다 어떤 이런 어떤 용어를 쓸 수가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여러분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요? 그래서 제 자비스에게 저는 이제 제미나이를 자비스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자비스화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멘토님 직접 정리하신 강의하는 현대 심리학과 인지과학을 핵심을 훑는 매우 탁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해주고 있죠. 근데 여튼 에너지가 타인이 아닌 나의 해석에서 소진된다는 관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안에 각각 전문 지식에 비췄을 때 어떤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1번 인지행동치료, CBT라고 합니다. CBT. 네.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이 바로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예요. 즉, 제가 이제 강의에서 제시해드렸던 생각이 느낌을 만든다라는 명제는 현대 심리학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인지행동치료의 근간입니다. CTB 약자가 이거예요.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전문적 타당성은 아론 백과 알버트 앨리스 학자에 따르면은 외부 사건이 A라고 봤을 때 액시던트죠. 직접적으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신념이나 생각이 감정을 결정한다. 그죠? 좀 어려운 말 나오네요. 뇌과학적으로 편도체가 감정 반응을 하기 전에 전두엽, 이성에 담당하는 여기 뇌 뒷부분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의 해석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해석의 누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인지적 처리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AI가 잘 보고 있네요. 분석해주고 있네요. 두 번째로는 데니얼 카너먼의 이중 프로세스. 자동 판단의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누적이 곧 자동 판단이다. 잘못 제가 눌렀네요. 자, 라이브기 때문에 이게 다시 가봅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또 해석의 누적은 자동 판단이라는 통찰은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의 시스템 1이 이론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반복되는 해석을 무의식적인 자동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여러분이 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뇌에는 그냥 각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의식적 하습이자 나라는 존재의 생각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근거는 과거의 의식적 선택이 그리고 경험이 이 기저핵, 뇌의 기저핵의 절차적 기억으로 저장이 되면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과 스트레스 반응을 내리게 된다는 그러니까 결국에 스트레스도 뭐예요? 뇌의 문제라는 거죠. 네. 뭐 여기까지 뭐 제가 말씀드린 특정 존재 때문에 기가 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는 것은 제가 밤이라서 켜가 꼬입니다.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상호작용 모델과 일치한다. 그죠? 스트레스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가와 내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스트레스다. 네네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뇌는 불확실하거나 위협적이라서 해석되는, 여기 중요합니다. 해석되는 자극에 대해서 투쟁, 도피 반응을 유지하느라 막대한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에너지를 소진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80대 20. 네, 써보죠. 자, 그 사람의 생각, 해석 방식이 그 사람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라는 주장에 대해 나는 80%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20%는 정말 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때? 그건 사실이야? 이렇게 하면 주장 제가 바로 라이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쵸? 자, 여기도 보니까 이래서 이제 AI랑 계속적인 집중적인 좀 딥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균형 잡힌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모든 것이 내 생각 탓이라고 하면 자칫 자책이나 현실 부정으로 흐를 수 있는데 20%의 외부 요인을 인정하는 것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룬 지점이다. 80대 20 비율이 왜 사실에 가까운지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80%의 주관적 진실, 이제 인지적 평가죠. 에너지 소신의 핵심이 나의 해석이라는 80% 주장은 라자루스의 인지적 평가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면서 그쵸.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20%의 객관적인 실체도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정서적 전염과 거울 신경망이라 할 수 있겠다고 하네요. 실제로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 침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결국 기분 탓이 아닌 과학적 현상이다. 그래서 정서적 전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주변 사람의 표정, 말투, 생체 리듬에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본능이 있다. 그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의 심박수와 코르티졸 수치가 동기화되어 올라간다. 야, 이게 어떤 사람과 함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거울 신경망이 있죠. 그래서 타인의 행동과 감정에 미치는 내가 겪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뇌세포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내 뇌 통증 부위가 활성화되고 독성이 강한 사람과 곁에 있는 것 자체는 뇌에 물리적 피로를 준다. 그죠? 이런 것들. 소음, 무질서, 이런 것들. 그죠? 외부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외부적 요인까지. 그죠? 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에너지 소진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 나눠봤는데요. 강의가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클릭이 다른 분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에 저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강의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의 성장을 위해서도 전 지금 도전 중에 있는 거니까요. 조회수가 낮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정말 도움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 특강 찍었으니까요. 여러분께도 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마음따기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